블록버스터는 이미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SK바이오팜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록버스터가 바로 빅바이오텍으로 가는 관문의 열쇠다. 작년에도 오셔서 알려주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그래도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하고 계신 쪽이 있는지. 제가 그 책을 거의 다 써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책 제목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미리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바이오 블록버스터라는 제목입니다. 네이밍 좋은데요? 네. 바이오 쪽에서 블록버스터, 이제 우리나라로는 1조 원 이상,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빅바이오텍을 이제는 꿈을 꿔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빅바이오텍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블록버스터입니다. 지금 아직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제는 글로벌리 가장 그 시장이 크다는 암 시장, 그 중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에서 글로벌 신약이 국내 기업이 만든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이미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도 블록버스터의 길을 차분히 가고 있죠,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잘 나왔죠. 너무 잘 나왔죠. 그리고 4분기에 특히 잘 나와서 아주 끝 모양을 끝까지 이제 끌어올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올해 저도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것 때문에 더욱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중반 정도 올해 새로운 제2의 세노바메이트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기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마케팅 채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신경계통의 약이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세노바메이트만 가지고도 10조 원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춰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호실적, 그다음에 빨리 올라오는 그런 처방이라든가 매출 속도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블록버스터가 되는 그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임상 3상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임상 3상 발표가 기존 물질, 바토클리맙 물질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이후에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주가는 또 큰 폭의 스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 의사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BL 301 임상 1상 결과 발표되고 사노피가 가져가서 2상을 하면서 마일스톤 또 들어오게 되면 크게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올해 또 그 대표이사가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 강하게 발표해 주셨더라고요. 네. 작년 말부터 그런 시그널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워낙 이제 특허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 과점 상태를 당분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계산을 해보면 2040년까지
거의 뭐 경쟁 없이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할로자임과의 그런 과점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고요. 기술적인 우위, 여러 가지 혼합 제형에 대한 그런 기술 특허에 대한 그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향후에 블록버스터의 정맥 주사형의 피해 주사 제형 변경 관련한 계약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알테오젠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시총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특히나 작년에 네. 굉장히 많이 네. 받았던 기업이 알테오젠이었잖아요.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이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드디어 국내에도 빅파마급 기업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있던데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빠르다 이런 빅파마다 그러면은 시총 기준으로 200조 정도는 돼야 적어도 150조 원 이상은 돼야 빅파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0분의 1 정도죠. 그리고 키트루다 관련한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투 관련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1조 원 정도 매출을 아주 높게 줘서 1조 원 정도 보고 2030년 정도에 또 에너투도 매출이 이제 잘 일어날 건인데 여기도 1조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기술 수출된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나올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조금 같이 합산해서 보면은 뭐 이제 좋게 보면은 2030년 이후에 3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6, 7배 정도를 준다 그러면 지금 20조 원 정도가 뭐 합리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가총액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그런 기술 계약이 돼야 됩니다. 더 이제 블록버스터급들을 계속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키트루다 관련해서는 2043년 5, 6년 정도 지나면은 일단은 특허 부분은 만료가 됩니다. 그 2043년 되면은 알테오젠의 물질 특허도 만료되고 그리고 제법 특허도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후에는 됩니다. 그래서 연구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주 그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좋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2030년 정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 수준은 지금으로서는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 수출 되면 될수록 조금씩 이제 우상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테오젠 입장에서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도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기술 수출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두 달 내에는 키트루다 신약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미국 머크가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될 거고요. 그 할로자임과의 뭐 특허 문제, 이건 큰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된다음에는 아마 기술 수출하는데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향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각도는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허의 그 의존성이 강하고 특허에 대한 그런 혜자가 아주 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대신 우상향해서 각도는 낮춰서 여러분들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올라가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50조 원 이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이제 매매할 필요는 없다. 대표님께서 한 시총을 50조 정도가 나오면 빅바이오텍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제가 규정을 한 거고요. 많은 기업들 보다 보니까 50조 원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매출의 신약을 블록버스터급으로 두세 개 정도 들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을 한 3, 4조 원 정도 올리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캐시도 조 단위로 들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그야말로 쉽게 쓰러지지 않죠. 한두 번 어떤 임상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성공 사례를 또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빅파마가 아니라 빅파마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케팅 능력까지 있어야 되고요. 빅파마들의 마케팅 비용이 1년에 28조 원입니다. 마케팅만요? 예, 마케팅 비용.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빅파마가 되겠다. 그거는 너무 이제 먼 얘기죠. 그리고 마케팅 능력까지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런 임상, 3상 파이프라인들은 전부 다 빅파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빅파마 넘버 10이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의 3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이 다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를 당장 한숨에 쫓아간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좀 먼 이야기고요. 일단은 우리가 달나라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빅바이오텍입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저는 몇 개의 기업이 빅바이오텍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빅바이오텍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빅바이오텍으로 갑니다. 그래서 빅바이오텍을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약물을 만들게 되면은 1년에 2천억, 3천억, 뭐 1천억 이상의 돈들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그때부터는 경험상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로는 계속해서 블록버스터의 정맥주사형을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꾸는 그런 기약들을 앞으로 해나갑니다. 아주 좋은 사업 모델이죠. 이 부문을 끌고 가면서, 그러나 속도는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아주 빨리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대신 다른 사업 부문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돈이 쌓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경영과 관련된 겁니다. 경영 능력.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좋은 그런 시나리오로 한 개의 더 훌륭한 사업 부문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멀티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는 빅파마로 앞으로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 길도 잘 알고 있어요. 또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워낙 이제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뮤노반트 1402로 향후에 GD라든가 그레이브스병, 그 다음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쪽으로 큰 시장에서 블록버스터를 만들면서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어느 회사가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블록버스터가 바로 빅바이오텍으로 가는 관문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블록버스터는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기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간다 그러면 당신들은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물질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시고요. 그 물질이 왜 블록버스터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작년에도 오셔서 알려주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네. 오늘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표님 또 새로운 책 출간 준비차 집필 거의 맞아요. 끝내신 거죠? 마치고 2차 교정까지 본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의 내용들을 많은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대표님께서 한번 책을 통해서 정리가 다 끝난 인사이트라서 네. 이 블록버스터를 기반으로 한 빅바이오텍,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빅파마로 가고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이 단계별 관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첫 단추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좀 더 선별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시계열로 어떠한 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이 제약바이오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가 딱 그냥
정리가 끝났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해도들이 높으셔서요. 무섭습니다. 이 부자TV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작년에 대표님이랑 여러 차례 같이 또 방송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배워놨던 지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더 이제 그림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시길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들의 제약바이오 투자에서도 굉장히 큰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를 기존에 우리 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높은 변동성만을 생각하면서 네, 또 예. 단기적인 이벤트만을 생각하면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떨어지고 맞죠. 자꾸 이런 경우만 네.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장기적인 레벨업을 할 거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오른 주가가 옆으로 버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이 올랐던 주가들이 알테오제는 원래 거꾸로 가야 되고요. 옛날 같으면 리가켄바이오는 원래 가야 됩니다. 10만 원 이게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제가 8만 원대에서 오히려 이야기하다가 신약 승인 받고 나서 8월 달에 오히려 10만 원 넘으려 그럴 때 10만 원에서 꼭 지키시라고 이제 강조했던 그런 왜 10만 원에 오히려 사야 되느냐 주가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주식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펀드 매니저들이 그 비중을 조금씩 더 바이오에 늘릴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바이오 쪽의 포션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작년도에 그 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 알테오젠 뭐 이런 그 호재들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좋은 기술 수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산업에 아주 중요한 중대한 그런 좋은 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거를 굳이 저처럼 이제 계속 바이오를 보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지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이제 늘리지 않으면은 지금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2030년도에는 제가 단언커 말씀드릴 텐 20%에서 30% 사이가 바이오 이제 섹터가 차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으니까 아는데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 성장하는 산업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2배의 손실입니다. 그거는 펀드 매니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을 바이오 산업이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 역성장하는 역성장하는 산업이 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산업이 만약에 20%에서 30%까지 성장하고 빅바이오텍 5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들이 3개, 4개는 충분히 나온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바이오 포션이 없다. 포트폴리오에 그 포션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의 전체 주식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8% 정도가 맞는데 8%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속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20% 정도는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성장할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 내에 성장할 산업은 무엇이냐? 진짜 제약바이오가 작년부터 확실히 레벨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잠재력은 더 클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말씀 드리면은 확 와닿을 텐데 모든 산업이 어떻게 해서든 이 바이오 산업과 연관을 좀 맺어볼까, 인연을 맺어볼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 관련한 회사들은 대부분 이 바이오와 어떻게든 연관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네. 오리온도 그래서 리가 그렇죠. 네. 그렇게 맺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약은 아니지만 건강과 관련된 식품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약간 바이오의 색깔을 띠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부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 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